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벙버라 벙벙 벙벙벙.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방역 지킵시다. 간결하게 좀 해주시고요. 네. 홍덕슬 시청자께서 배종찬 소장님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요. 학교 다닐 때 개그맨 시험 보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개그 작가를 꿈꿨죠. 아니 정말이에요? 네네. 군 시절에 개그 대본을 써서 부대에서 1위를 했었습니다. 어허. 그러셨구나. 네. 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좀 알아보세요. 알겠어요. 예. 근데 뭐 웃기는 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재밌으면 좋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 허리케인 청취자분들 행복하세요. 그리고 뭐 부대가 카투사. 네. 예. 영어로 했어요 그러면? In English.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부터 쇼미더 뉴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뭡니까? 원톱 없는 윤석열 선대위 개문 발차. 네, 오늘로 이제 대선 D-104일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9일 되면 꼭 D-100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떡 준비하셨나요? 예. 어제 저녁에 좀 진행 좀 하게 돼서 가만히 계세요. 네. 어제 저녁에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 내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그 만나고 나서 김 전 위원장이 한 이야기하고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한 인터뷰인데요. 두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전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되는 얘기는 우리 언론에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뭔가 이야기가 잘 안 풀린 것처럼 다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정권, 2. 원톱, 3. 교통정리.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여기서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병준 전 대표, 전 비대위원장, 네. 김한길 전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장제원 의원의 거치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쾌하게 전달하면 돼요. 할 건지 말 건지. 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없으니까 아니 나한테 최후 통첩했다고 주접 떨어놨던데 사전 정비가 안 됐어요. 그거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언론에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뭔가 합일점을 못 찾고 있는데 봉 교수님. 네. 봉 교수, 최진봉 교수님.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선대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분석하는 건데요.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잖아요. 뭐 어제 인터뷰한 내용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이 만들어오는 조직에서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그 말은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여부를 달라는데 오늘도 보세요. 계속 지금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약간 이제 불쾌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상임선대위원장이 왜 필요하냐? 예컨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김병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를 하고 있는 걸 보여요. 네. 그런데 그걸 전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오게 하려면 인사를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사는 인사대로 계속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리 하나 비워놨으니까 빨리 오세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윤석열 후보한테 있어요.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정권은 없어요. 뭐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네. 다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받을 거냐 말 거냐만 남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죠. 오늘 아침에 네. 기자들 앞에서 나한테 최후 통첩했다고 아까 배 수장도 그 얘기했습니다. 주접, 뭐, 주접이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딘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으면 어젯밤에 이렇게 협의가 됐어야 돼요. 어젯밤에 그냥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최종 막판 단판이었다고 보거든요. 어제 뉴스 화면 보니까 권성동 사무총장도 같이 배석을 한 것 그랬었죠. 같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거기 김재원 최고위원도 거기 방문했었고요. 그 네. 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누가 배석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오찬을 하고 만찬을 하고 중요한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권 원톱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화상으로라도 전달하면 말끔하게 할 건지 말 건지가 해결된다니까요. 네. 아무튼 뭐 봉 교수님 예. 예측이 좋긴 좋은데 예. 단점이 있어. 잘 안 맞는다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12월 둘째 주에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뭐, 높다. 어제도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해요. 근데 제 말은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들어간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요구를 다 받아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전 조금 다른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교통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 점점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요.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이유는 위기 대응과 지지율 견인이거든요. 네.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1번 김종인, 2번 김병준, 3번 김한길, 4번 권성동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할지는 다 아는 거죠. 배 수장님 이번 분석 아주 좋았어요. 네. 근데 파급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길게 얘기해서 가지고. 자, 최 교수님 이준석 대표의 보직이 애매하다는 이 지적이 나오던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같이 하는 거잖아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상임선대위원 하면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겸직하게 돼 있어요. 이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이제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이 자리를 지금 보면 직능 단체별로 본부장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직총괄본부장이 주호영, 그리고 직능총괄본부장이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이 원희룡 전 지사, 당무지원본부장이 권성동, 그리고 총괄특보단장의 권영세 의원, 그리고 이제 홍보미디어 본부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상임선대위원장 하면서 홍보미디어 전문 본부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과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힘이 그쪽으로도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의 존재감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려는 의욕이 강해요. 근데 보통은 대선 때 되면 이제 선대가 들고 나면 대표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보다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이 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전에 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장 그렇게 있는데, 예, 그렇죠.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다. 앞으로 이런 시사평론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도 하겠네요. 이제 이렇게 미디어 본부장도 맡고 그랬으면. 뭐 본인이 원래 그걸 좋아하고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걸 전혀 이제 뭐 이렇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인터뷰 요청 들어오면 그걸 안 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보다는 최진봉 교수님이 더 많이 출연하시죠. 자, 배 수장님. 네.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완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국민의힘 원팀, 우리는 하나다, 이게 절실할 것 같은데 뭐 네.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지율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용광로가 됐든 뭐 장터 효과가 됐든 지지율에 도움되는 인선, 지지율에 도움되는 사람을 영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선거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적재적소, 능수능란, 시의적절, 이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4명의 남자와 잘 연대할 수 있느냐. 1번 김종인, 2번 이준석, 3번 홍준표, 4번 안철수예요. 이 사람들과 얼마나 협력할 수 있고 표를 끌어낼 수 있냐. 이게 이 당선과 관련된 최대 관건으로 보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유권자고. 그럼요. 네. 자, 최 교수님, 네.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면 여론조사를 해도 반대 의견이 있어도 사면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라고 보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반대해도
통합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민이 반대하는데 국민 통합이 될까요? 그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 근데 그걸 단행하면 국민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이 좀 양립될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 사면한 걸 꺼내들었어요. 맞지 않습니다. 비교가. 비율을 알려면 비슷한 거 갖고 비율을 해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1997년 12월에 예, 맞습니다. 했었죠. 근데 전두환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말 어렵게 만든 사람이죠. 5.18 만행도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 정적에 대해서 내가 사면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는. 정말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했다. 이건 국민적 감동을 주죠. 네.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개인 비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 국정농단이라고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비리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서 사면을 하는 걸 어떻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 사면을 하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화내시는 건 예. 아니죠? 아닙니다. 자, 화를 배 많이 수장님, 내시네요. 화를 많이 최진봉 교수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데 네. 윤석열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배 수장님 보기에는 이명박근혜 사면 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건 뭐 그냥 여론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하고 싶다면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 되면 그렇게 그게 하겠다는 핵심이에요. 거니까. 예. 그러면 뭐 보수표 결집을 노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중도층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두 번째는 뭐예요? 친 이재명 선대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이재명 후보 측근 인사들이 오늘 네. 오전에 선대위 핵심에 배치가 됐어요. 네, 가까운 사람들로 선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친 이재명계 핵심 그러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강훈식 의원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두 사람이 좌영진, 우훈식 이런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등 다 이제 당직자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가장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선될 인물들도 있습니다. 당과 선대위의 요직에도 이 후보의 인물들 위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이제 슬림 아주 네. 이 얇은 그런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 몽골 아니겠습니까? 기병대가 아니라 로마 군단으로 가겠다는 거죠. 로마 군단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몽골 기병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몽골 기병은 2004년에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로마 군단이죠. 로마 군단 그러니까 저 배 수장님 머리 스타일 보니까 로마 군인처럼 생겼네요. 꼼짝 못하죠. 자, 최 교수님, 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 색깔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서 일단 컨트롤 타워 역할도 제대로 해야 되고 당의 선대위나 아니면 당을 좀 더 역동적으로 바꿔서 이재명 스타일로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보통 이제 후보가 선정이 되면 후보가 사무총장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추천해서 임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누구를 사무총장 앉혔습니까? 권성동 의원을 최측근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그다음에 인사, 재정, 자금을 만드는 자금을 다 거라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인사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후보 중심으로 결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 반발 뭐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나온 건 없고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전체적인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후보가 본인이 일하기 편한 사람들을 가장 측근에 앉혀놓고 조직이 운영돼야 후보가 원하는 의지대로 또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쪽으로 당연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큰 반발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쪽 선대위 분위기 좀 봤고 여론조사 좀
좀 볼게요, 네. 배 소장님. 이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다시 좀 좁혀지고 있다는 결과 나왔어요. 벌어졌던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인데 K-스테이트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22일부터 24일, 월요일부터 어제죠. 수요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 35%, 이재명 후보 32%, 3%포인트 차로 그러네요. 오차 범위 냅니다. 네. 지난주에 불과 1%포인트 차이였고요.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발표됐던 다른 조사도 숫자는 말씀 안 드립니다. 가깝게 좁혀진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보수 야당 쪽에서는 스카이 콩콩 여론조사다. 혹세무민 여론조사다. 이렇게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은 그 격차는 점점 좁혀져 가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른바 그동안 정권 교체 여론이 비등하면서 여기에 올라탄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율인데 선거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구도에서 이슈를 넘어 후보의 대결, 후보 대 후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재명 쪽으로 보면서 그 격차는 프레임 전쟁 좁혀지는 결과로 보입니다. 네. 배 소장님이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일전에 보니까 이런 기사를 봤는데 D-100일에 역대 네. 대통령 선거에서 D-100일 날 나온 여론조사가 끝까지 가더라.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상황만 빼고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D-100일이고 또 여론조사 결과 나올 텐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대선은 2002년 대선과 상당히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87년부터 97년까지는 지역에 의한 선거였거든. 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수평 직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였다면 2002년부터는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2017년까지는 이념적 선거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 누가 했습니까? 한일 월드컵 바람을 타고 중도층과 2030 세대를 견인했던 정몽준 후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이번 대선은 MZ세대 여성 중도층, 이른바 M여중,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M여중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알았어요. 보입니다. 좋은 분석인데 M여중은 뭐 별로 파급력이 없어요. 지금 장안에 난립니다. 한 30여 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하긴 지난주에도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네. 1등에 올라왔잖아요. 배 소장님 인터뷰 그랬죠. 기사가. 예. 3431 청취자께서 개그 프로인데 정치 얘기가 정확하네요. 개그맨들이 진지하네요. 3431님 여기 저 개그 프로 아니고 시사 프로입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범 교수님 세 번째 이슈는 뭐예요? 유가 급등 비축유 방출입니다. 기름 방출한다는 예, 거. 바이든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 계획을 발표했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산유국들을 좀 자극하려고 한 걸로 보여지는데 미국뿐만 아니에요.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6개 국가가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네. 이제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펙 같은 산유국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름을 좀 풀어서 기름값 공급을 잡아라. 늘리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양이 적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펙이나 이런 산유국들이 이걸 반대로 더 기름 비축량을 풀지 않고 더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네. 근데 산유국들이 왜 원유 생산을 늘리지를 않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비싸게 팔자 이거죠. 원유를.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러시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국가는 오펙에 포함되지 않는 오펙 플러스 국가이거든요. 오펙 플러스 국가에는 다른 거 팔 게 없어요. 원유를 높은 가격에 팔면 그만큼 국가 수익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미국도 견제할 수 있죠. 유가로 영국이나 유럽도 견제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 영향력을 또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지 않고 내년 1, 2월까지는 유가 고공행진이 갈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때까지는 원유 생산을 자제하겠다. 네. 산유국들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해 주세요. 최진봉 교수님 헤드폰 좀 껴주세요. 마지막으로 치솟는 유가에 서민의 시름이 깊습니다. 서민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한마디로 대신하겠습니다. 봉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3, 2, 1. 우리 함께 걸어요.
모든 관직을 사탈하고 공고파직하노라. 너무 약했대. 공고파직 시킨대요. 큰일 났다 공고파직. 이제. 자, 이어서 뚱커맨. 네. 3, 2, 1. 유가가 오른다면 제 몸의 기름이라도 짜내겠습니다. 아니군요. 뭘 하든 아니래잖아요. 소장. 사람 몸에서 나온 기름은 어떻게 아니 기름을 저는 써요? 고통 분담처럼 제 콧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준범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